안녕하세요 여러분, 홈플제입니다. 오늘은 데드리프트 폼에 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데드리프트 스타팅 포인트, 즉 시작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데드리프트 무브먼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몸에 체득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들을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마치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면은 똑같은 양치질인데도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내가 알던 동작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머릿속에 입력만 해두시면 다음번 데드리프트 세션에 폼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바로 적용을 시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한 그 고정값이 정해져 있고 그 수치가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땅바닥에서부터 바벨까지의 거리인데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매트릭 시스템을 안 쓰는 미개국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 플레이트 지름을 인치 단위로 사용합니다. 아마 공식 대회 지름이 17.42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는 이유가 밀리미터 단위를 억지로 인치로 끼워 넣어서 그런 거거든요. 미국을 제외한 지구상의 다른 모든 국가들, 매트릭 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450mm로 고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거의 절반 값이 땅에서부터 바벨까지의 높이가 되겠죠. 지금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0kg짜리 플레이트고요. 당연히 그 지름이 작습니다. 이 상황에서 데드리프트를 할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름이 작으니까 실제 20kg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 정강이에 바벨이 닿아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플레이트 지름이 작으니까 밑에 패드를 깔아서 높이를 높여주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근 헬스장 같은 경우에서도 20kg 플레이트인데 지름이 공식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경우에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신발 높이에 따라서도 바벨과 몸까지의 거리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데드리프트 자세를 익히시는 분들은 항상 연속적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플레이트 지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을 본인의 미드풋 선상 위에 위치시켜야 된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게 모든 폼을 관통해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을 겁니다. 미드풋 선상 위에 바벨을 위치시킨다. 그리고 바벨은 직선 운동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팔 넓이와 다리 넓이입니다. 발 넓이 같은 경우에는 하이바 스쿼트보다 보폭을 조금 더 작게 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점점 익혀가면서 이 발의 보폭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발의 각도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팔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직선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팔 넓이와 다리 넓이를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시작점 자세에서 무릎이 이렇게 정확히 들어갈 위치가 안 나와요. 이렇게 비좁게 팔 사이로 삐져나오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시작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힙, 고관절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프로 선수부터 아마추어 분들 운동하는 동영상까지 유튜브에서 자주 찾아보거든요.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고 배우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티베이션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일반인 분들이 운동 영상을 올린 영상을 보면 댓글을 보다가 제가 암이 걸릴 것 같아. 어떤 댓글이 달리느냐. 이 파워 키보리프터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인 분들 운동 영상에 가면은. 그래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아이고 데드리프트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 밑에 이제 또 파워 키보리프터 2호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아이고 데드리프트는 하체부터 써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허리 조지는데. 그러고 있어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힙 높이 높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스네치를 하실 때 이 허벅지가 지면이랑 거의 패러럴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네치 팔럴이면 클린은 팔이 좁아지면서 엉덩이가 조금 더 높아져요. 그 다음에 컨벤셔널은 팔 넓이가 더 좁아지면서 보폭은 조금 좁아집니다. 보폭은 좁아지면서 엉덩이가 가장 높은 상태. 요것도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의 포인트. 데드리프트를 시작하실 때 정측면에서 봤을 때 시작점에서 어깨가 바벨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느냐? 커다란 아웃라인을 일단 잡고 계셔야 되는데 스네치가 어깨가 제일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스네치 같은 경우에는 바벨보다 어깨가 8에서 12cm 사이로 튀어나오고요. 자, 그리고 클린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바벨 앞쪽으로 4에서 10cm 정도 나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명문화된 수치를 제가 찾은 건 없는데 파워리프터들이나 다른 코치분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앞쪽으로 대략 2에서 3인치 정도 나온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보다 앞쪽으로 주먹 하나 정도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다른 운동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본인의 자세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엉덩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스네치, 클린, 컨벤셔널로 가면서 엉덩이 높이는 점점 높아지고요. 스네치, 클린, 컨벤셔널 순으로 가면서 어깨는 바벨 앞쪽에서 튀어나온 정도가 점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리고 어깨가 바벨하고 완전 수직선상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데드리프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모 데드리프트. 스모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바벨과 수직선상에서 시작점 높이가 맞춰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은 데드리프트 스타팅 포인트 폼에 관한 얘기를 해봤고요. 간단하죠? 머릿속에 한 번만 집어넣으시면 다음번 데드리프트 세션에 바로바로 적용시킬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부상 없이 아프지 말고 즐겁게 운동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